테슬라 자동차의 CEO 앨런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꿈으로만 상상했던 일들을 현실화 시키는 앨런 머스크. 이렇게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아이템으로 삼아서 전진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늘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만약 우리도 머스크처럼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목표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낸다면 이런 고민들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머스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는요, 이 지구의 대안을 찾아 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업이죠. 처음 그 생각이 발표됐을 때 괴짜 사업가의 꿈 같은 허풍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그랬대요. 처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본인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요, 사업 아이템을 찾는 그만의 특별한 질문법이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말이에요. 인생을 걸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 웃음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에게 질문한 것은 남들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였죠. 뭘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일이 뭐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런 중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건 아무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죠. 처음에는 어이없어 보였는데 이걸 거듭 생각할수록 머스크 자신이 던지는 질문에 꼭 맞는 답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그래서요, 스페이스 X를 밀어붙입니다. 2002년에 처음 시작한 그 사업은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2020년 5월 스페이스 X는 민간인 2명을 우주로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구글에서 스페이스 X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기업 공개를 해서 스페이스 X 주식이 나올까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보여요. 머스크가 진짜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엄청난 대박일 거고요. 혹시 실패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머스크가 내놓을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머스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처음으로 해내는 사람임에는 분명하니까 말이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이 머스크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 역시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거다. 다음번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는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거다.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SNS를 만들지 않을 거다. 그들이 윈도우, 구글, 페이스북을 만들 때는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만든 새로운 걸 만들었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다행히 화성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도 구글을 만들 수 있는 코딩 실력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자 칼 뉴포트는요,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칼 뉴포트가 말하는 사명감도 앨런 머스크의 정의와 비슷해요. 사명감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명감이 생깁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닌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가급적이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길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에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전국에 회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대체 불가능해
하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 들어가 보면 분야는 아주 좁아집니다. 예컨대 사교육 시장에서 교재를 쓴다고 해도요. 초등교재가 다르고 중등교재, 고등교재가 다 다릅니다. 과목마다도 다 다르고요.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한 교재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국어교재, 독해교재, 독서교재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에서 점점 실력을 쌓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분야에서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사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기준에 놓고 거기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어디에 돈이 있냐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냐, 소위 트렌드죠. 트렌드에 돈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돈을 보고 쫓아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대만 카스테라가 트렌드면 대만 카스테라 집이 우르르 생기고요. 마라탕이 트렌드면 마라탕 집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팀 페리스가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피터 틸은 이렇게 답했어요.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딱 생겨나면 곧장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즉시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져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또다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지를 걱정해야 하는 거죠. 사명과는 멀어집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준에 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사명감이 없을 리가 없죠.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이 우주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핵심은요, 벌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하는 기여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쓸모를 갖고 있을까? 이 우주는, 신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사명감이 우러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윈프리는 한 가지 기도를 했대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윈프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God use me, God use me. 신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런 기도를 오프라 윈프리는 계속했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질문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우주는, 하늘은, 신은 이 세상을 나를 어떻게 쓰려고 여기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 절대자에게 물어보시고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저 우주, 하늘, 세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뭘 해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질문은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면 뭘 좀 손에 쥘 수 있지? 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지? 라는 질문은 이미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단히 성공하고 싶다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사명을 찾아라. 둘째,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봐라. 셋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기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넷째,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가를 질문해봐라.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